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4월 기준금리 발표와 주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여전히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오픈 AI발 실적 우려라는 시장의 부담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승조 대표께서는 어떻게 상황을 판단하고 계시고 또 투자 전략을 짜고 계신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파생시장 흐름을 보고 시장을 읽으시잖아요. 오늘 주제를 보니까 야간 시장을 조심하라라는 화두를 제시하셨더라고요. 네. 이유가 있으실까요? 야간 폭락할까 봐. 야간 시장에서요? 예.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보셨습니까? 요새 이상해요. 옵션을 걸어놓으면 양 가두리 치기를 계속 하는데 네. 오늘 1시부터 또 폭탄 제조를 하더라고. 1시부터 아침에 마이너스였던 삼성전자를 1시부터 땡기면서 네. SK하이닉스는 죽이고 그러면서 하방을 비싸게 만들고 상방 올려놓은 거를 죽이기 시작해요. 제가 이거를 왜 자꾸 판단하냐면 전번 월요일 날도 지금 보면 요게 코스피 200으로 결제됩니다. 네. 그 전 때 이 1000부터 1020까지가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네. 그런데 만기일 날 죽이면서 995까지 죽이면서 위를 다 휴지 만들고 풋도 마찬가지로 다 밑에 양 가두리 치기를 하거든요. 오늘도 비슷한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이때 오늘 딱 보시면 제가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콜이 어저께 1010에서 5포인트를 올리는데 풋이 급등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아니 쭉 올려놓고 선물이 더 올라가요. 한 5포인트 정도. 근데 풋이 뭐 적당한 게 아니라 4배 정도 나요.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콜 쪽으로 다 보게 만들면서 풋 싼 거를 땡겨버리고 야간 시장에 폭락을 시켜버리고 그래서 제가 이런 현상 보고 어저께 밤에 야간 시장에서 다 때려라. 반드시 죽인다. 이 옵션 양매매 때문에 그런 판단했거든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이런 파동을 만들어 놨습니다. 야간 시장에. 고점에서 40포인트를 빼요. 그래갖고 오늘은 까꾸로 제가 오른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오픈 AI하고 공포지만 야간 시장에 벌써 한번 해먹었다. 그래서 야간 시장 저점이 얼마냐를 잘 기억하십시오. 971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970 붕괴하면 이거는 추세 공격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도 한번 보세요. 오늘 시장이 아침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4,000원, SK하이닉스가 23,000원 이렇게 빠졌습니다. 네. 당연한 거죠. 나서 빠지고 오픈 AI 노지 나오고 그래서 깨불 하락했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선물 사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얘네들이 분명히 또 야간 시장에 뺀 거를 올릴 거다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실제로 어떤 상황이 나왔냐면 빼서 올렸는데 1시부터 마이너스 이때는 벌써 SK하이닉스부터 벌써 땡겼습니다. 8시 프리마켓부터는 SK하이닉스를 땡겨요. 근데 9시 40분에 꼭지 치고 이때는 삼성전자 계속 눌러요. 그런데 1시부터 삼성전자 땡겨버리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그리고 종가로는 죽이면서 끝났습니다. 요때 외신에서 뭔가 모멘텀 기사를 막 뿌리고 그러거든요. 그 기사가 항상 저는 이런 걸 연계시킬 때 외부에서 나오는 기사를 항상 조심하라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밤에도 볼 생각이에요. 이렇게 올려놓고 네. 내일이 중요한 날입니다. 미국은 아침 5시 반에서 6시 반에 중요한 기업들, M7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고 우리는 목요일 만기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오늘 땡긴 거를 기준, 오늘 저점이 얼마냐면 989입니다. 오늘 고점이 1011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야간 시장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들 10시 반이든 11시든
주식시장 크게 갖고 계신 분들은 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만약에 변동성이 나오면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돼요. 해지 전략을 거시든지 주식으로 많이 갖고 있으면 풋옵션을 사놓으시든지 선물을 매도해 놓고 해지를 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파동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게 파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시장이 제가 3월 말에 여러분들 이제 상방입니다 하고 배팅했을 때 느낌이 선물을 이때 매수를 전략화 시켰는데 야간 시장에서 상한가를 만들었거든요. 야간 갭을 올려놓고 그게 상승의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3일 만에 거의 70포인트 이상의 선물에서 상승 파동을 만들어 놓고 추세로 딱 올렸거든요. 그럼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번에 공격은 인간이 다 잘 때 죽인다. 우리 인간은 자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하는 상황을 만들 때가 이제 하락 공격이 시작될 것 같아서 야간 시장이나 프리마켓을 이제는 조심해야 될 때가 돼서 제가 그래서 선물 기준으로는 950분기 하면 이건 확인형이에요 이미. 그럼 늦어요. 어디서 판단하시냐면 아까 야간 시장 970 그리고 제가 고점과 저점의 75% 능선과의 반이 980이거든요. 970, 80을 깨면 이거는 장대 음봉 나왔다. 야간 시장에서 공격 들어갔다라고 판단. 무슨 이유로 공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종합주가 지수는 여러분들이 5일선, 11일선을 갭으로 공격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잘 가다가 네. 이평선에 5일이나 10일을 하루 만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주간 정규 시장에서요. 야간, 그러니까 야간에서. 야간에서 시작하고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간에서 갭으로 그런 공격이 들어갈 때 그때가 이제 이번 파동이 끝나는 파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종합주가 지수는 5일선이 6,525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에서 한 250포인트 정도 갭으로 공격당할 때 그러니까 5일 이평선을 체크하시고요. 선물은 그 선이 984입니다. 비슷하죠 다. 그리고 코스닥은 1190입니다. 그러니까 요 이평선 5일선을 체크해 주시고요. 5일선을 음봉으로 갭으로 죽일 때가 이제 공격이 들어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주간에 안 합니다. 선물 시장에서 야간에 벌써 시작할 거다라고 판단해서 앞으로 야간 10시 반이나 11시까지는 꼭 확인하고 주무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꼭 3월 18일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3월 18일 날 폭탄 제조해 갖고 그때 3월 말까지 20% 급락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요 파생 시장에서 지금 만지는 흔적들이 이거는 선물 옵션 매매 안 하시면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그거를 잘 체크하시면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인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대표님, 파생 시장의 흐름을 파악했을 때 야간 시장을 조심하라라는 화두를 던지셨고 이유는 폭락 가능성이 있다였는데요. 그럼 야간 시장에서 시장이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 주간 시장 시작 전이라도 어떻게 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미리 좀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미리미리 리스크 관리하고 사학 투자자는 다 현금 만들라고 그러거든요. 네. 일단 M7 관련된 다 현금 만들어 놓고 마치 우리나라 시가상위 종목들 현금 만들어 놓고 그거를 갖고 종목 순환의 머니 게임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방송 듣고 삼성전자를 20만 전자에 팔았으면 저 고대를 하시면 이미 30만 전자에 파신 꼴이 됩니다. 갖다 얘기해서 그게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 팔아갖고 퀄리타스 반도체에서 50%, 그 다음에 어부 반도체나 전력 반도체는 어떤 거는 50에서 100% 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함몰되지 마시란 얘기예요. 지금 그거에서 빠져나온 돈이 엄청난 유동성의 저기 골방의 냉방이었던 소외 종목들을 아주 그냥 뜨겁게 만들어 갖고 순환해서 양자도 만들고 어제까지는 철강 만들고 이런 난리를 치는 종목장을 만들었거든요. 이제는 종목장도 점점 리스크가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익률을 내 돈 만들어 놓고 야간 시장을 체크해서 야간 시장이 어느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30에서 50 심지어는 하한가를 쳐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 3월 말부터 달려왔던 에너지가
엎어치기가 들어갔구나. 그러면 엎어치기에 끌게는 뭐 갖고 사용할지 모르겠어요. 파월 의장 발언 갖고 사용할지 5월 15일 날 시진핑 만나 갖고에 거기 나오는 데이터 갖고 할지 뭐 어떤 변수가 나올 겁니다. 그거를 자꾸 읽어봐야 되는데 일단 저는 이제는 종목장도 저는 리스크 관리가 이제는 머니게임장도 종목 찾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종목장도 저희가 순환하는 그런 것도 이제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게 좀 포인트가 바뀐 부분이 종목장도 이제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동안에는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양자 끝난 다음에 우리는 그린란드로 갈 거다 하고 철강이나 휘토류나 그리고 미국도 크리티컬 메탈스나 뭐 이런 쪽으로 가자 그랬는데 이제 이것도 현금화 시키거나 일단 팔아놓고 그리고 조선 ETF나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가장 강조해드렸던 ETF가 AC 포스코 ETF였을 겁니다. 이것도 100%다 팔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4,000원부터 시작했는데 어제 오늘로 8,800원이더라고요. 네. ETF가 더블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현금화 만들어라. 그러면 그 얘기는 곧 포스코 홀딩스 현금화 만들고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그쪽 관련된 종목들 다 현금화 만들라는 논리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머니게임 장도 리스크 관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내일이 나스닥 지수의 상반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날이다라고 평가를 하시던데 왜 그러신 건지 그 이유를 좀 여쭤볼까요? 제가 이 장에 끝나는 거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나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꺾이면 끝난다. 그리고 M7이 끌고 가야 된다. 네. 그게 이제 내일이 그거를 4개 종목이 확인을 시켜주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빅테크의 실적 발표요. 그렇죠. 그러면 내일이 5시 반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5시 반과 6시 반에 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가 실적을 다 발표합니다. 저는 일단 세론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제가 가장 강조했던 SOXS가 우리는 바닥에 사갖고 저는 400불 넘으면 다 팔아고 했더니 이게 더 갔어요. 거의 50불, 60불이. 그런데 저점에서는 50% 상승입니다. 상승률을 보면. 그래프 보면은 엄청나게 급등한 것 같은데 마이크론이 70% 갔어요. 우리 마이크론도 바닥을 잘 사갖고 400불과 420불에 때렸더니 500불을 넘었어요. 마치 추가 랠리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면 저는 이 마이크론이 꺾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저는 이 70% 상승폭에 75% 능선이 거의 직전 고점입니다. 여기 직전 470불. 근데 이거 붕괴하면 늦어요. 21선. 그러면 고가와 75% 능선에 이게 이제 500불 깨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내일 M7 나오고 나서 엎어치기 공격 들어가나 볼 생각이에요. 근데 그거를 뭐로 보려고 그러냐면 저는 이 ETF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또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테지만 드램 ETF. 여러분들 드램 ETF 아세요? 어떻게 구성이 된 ETF인가요, 대표님? 이거 4월 2일 날 상장됐습니다. 이제 4월 2일 최근에 상장된 거예요. 드램 관련 네. 예, 디램 ETF. 마치 제가 농담 삼아 여의도 가다가 그 여의도 IP스몰 그 무빙 움직이는데 전광판에 그 대문짝만하게 ETF가 뜨면 그거 꼭지다. 농담 삼아서 그거 다 정확하게 꼭지예요. 원자력 ETF 나오고 뭐 그거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4월 2일 날에 얘가 상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4월 2일 날에 여러분들 SK하이닉스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88만 원이에요. 삼성전자는 17만 원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ETF가 반도체 디램 이걸 흥분시켜 갖고 얘가 다 받아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한 달간을 디램 반도체 이걸 만들어 갖고 반도체 온이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이 ETF 쇼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마이크론 500불. 그 다음에 이 디램 ETF를 이거는 제가 선을 딱 거드릴게요. 37불도 깨면 안 돼요. 그러면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 순으로 숏이 걸려버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가장 숨어서 파는 방법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들어있는 ETF 갖고 쇼 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타이거 톱10이 있을 거고 EM 있을 거고 EWI 있을 거고 무지 많아요. 거기 숨어서 있는 ETF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포함된. 근데 대표적인 게 디램 ETF를 갖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디램 ETF하고 삭스하고 마이크론을 X축, Y축, Z에 놓고 이 선이 붕괴되면 안 돼요. 그러면 상승장이 계속 유지될 수 있고 이게 꺾이면 이제 반대 세상이 돼갖고 저는 그러면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장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방송에 이제 뭘 들으냐면 세리메이 들으실 겁니다. 세리메이잖아. 갖다 붙이는 거죠. 네. 그래서 9, 10월 달에 해 이런 논리가 5월에서 6월 달 나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미리 파악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파생에서는 이상징후가 3월 18일 같은 징후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주식에서도 나오려면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고 미국은 디램이나 삭스고 그리고 그거를 결정하는 M7 이런 것들이 내일 실적을 확인해 주는 날. 그러면 검증이 돼야 돼요. 유지가 되거나 거기서 세론 나오면 안 돼요. 쇼크 나와도 뺨을 올리고 해줘야 돼요. 그런 게 확인되는 걸 반드시 검증을 해보시죠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매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 변동성을 가지고 지수 상단과 하단을 체크하면서 실전은 가성비 전략으로 종목으로 좀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앞서서 이제는 머니게임 상승도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었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좀 어떻다는 겁니까, 대표님? 언제는 머니게임 종목이 안 보여요. 그러면 이제는 좀 투자를 쉬어야 되는 시점이에요? 아니요.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제 저 늪에 있는 것만 찾아다닙니다. 뭐 덴티움,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어떤 논리냐면 제가 그 매트릭스를 봐갖고 제가 이제 5월 15일하고 6월 15일을 이렇게 선을 그어놨습니다. 네. 트럼프가 시진핑 만나고 6월에는 푸틴 만납니다. 요때 나오는 빅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나 볼래요. 그럴 때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장을 만드는 트리거의 빅데이터가 나오나 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 때 이제 1월 2일부터 다시 점검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 1월 2일부터 외국인은 65조를 때렸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때렸죠. 6월 5일부터 금융투자가 34조를 샀습니다. 이 에너지가 끌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1월 2일이 종합주가 얼마야? 4,200입니다. 1월 2일이. 그리고 6,700까지 간 거죠. 네. 근데 여기서 금융투자가 34조 샀지만 ETF 보세요. 53조를 팔았습니다. ETF에서 숨어서 판 것도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거의 1월 1일부터 거의 40조를 팔았습니다. SK 여기 1월 2일이 여기가 그 삼성전자가 12만 원이에요. 이 파동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고요. 그 다음이 삼성전자는 20조를 팔았습니다. 오늘 이게 19년인데 오늘까지 계산해보니까 20조였더라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요게 1월 1일 64만 원이거든요. 요게 2월 26일 날 111만 원 갔다가 28% 빼갖고 3월 말 A, B, C 준 다음에 여기서 급등해 갖고 고점을 뚫으니까 이제 흥분한 거거든요. 근데 키를 맞추면 1월 2일부터 2월까지는 72%, 3월 달부터 요 상승률인데 1월 달부터 잡으면 100%. 요게 SK하이닉스가 더 갔어요. 삼성전자는 요거 삼성전자 한 거를 안 올렸네. 삼성전자는 비슷해요. 네. 꼭지가. 요때가 22만 8천 원이고 요번에 삼성전자가 아까 이렇게 보시면 요런 파동을 제가 짱돌 패턴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분이 이런 파동이 위에 거래가 뭐 10주, 50주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뭐 의미를 두시냐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새 프리마켓에서 이게 고점에 의미를 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그 의지를 갖고 있는 이게 개인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장대 음봉의 짱돌이 나오면요. 저는 한 달간 안 해요.
요번에 삼성 SDI니 오늘은 넥스트리 나왔어요. 우리가 12,000원에 노래 불렀던 미국의 공장 오늘 24,000원 가더니 짱돌 패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왜 이런 게 나오냐면요. 시장에서 팔겠다는 의지. 그러면 어떻게 파냐면 짱돌 내고 그러면 바로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 때리면서 이렇게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 나오면 여러분들 정확하게 20일 후까지는 매매를 안 하시는 것도 하나의 기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짱돌 패턴들이 요새는 프리마켓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들은 그 진폭이 끔찍합니다. 주가로 급등해 놓으니까 거의 고점에서 반토막 시키면서 팔아먹는데 한꺼번에 급락시키지 않아요. 뺐다 올렸다 뺐다 올렸다 하면서 어저께 야간 시장에서 아주 IB 투자하고 주성 엔지니어링을 내부자들이 때리는 하종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장에서 또 땡겨요. 그러면 또 때리고 하면서 팔아먹는 수법을 전개하는 게 이런 짱돌 패턴이나 그동안 급등했던 종목들. 네. 그래서 저는 매매하지 막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연초부터 지금까지 내가 들어간 시점의 가격대로 체크하지 마시고 연초에 스마트 투자자들은 만약에 이거를 매니저들이나 부티크나 자산운용사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면 이거를 팔아먹을 때는 어떻게 팔아먹을까? 그리고 지금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전략을 짜시는 게 어떻겠나? 저는 이거를 이제부터 이번 주에는 심각하게 좀 고민하시죠라고 지금 각각 제가 모니터링 해보는데 증권방송 보면 우리나라 강하죠. 그 다음에 빼면 올리죠. 그러니까 이 장은 팔면 안 됩니다. 보유자 전략입니다. 이런 것만 떠드시더라고. 그런데 제가 요새 이 느낌을 딱 보면 짱돌 맞기 딱 좋은 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익 난 것들 요새 20, 30% 개별 종목은 하루에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이상 난 거를 욕심내지 말고 현금화 시키거나 내 돈 만든 다음에 좀 5월 제가 15일까지 딱 볼게요. 시진핑 만나갖고 무슨 단어가 나오나를 좀 검증해 보시고요. 네. 제가 그럴 때 기준을 세웁니다. 여러분들이 120일 기준으로 100% 이격 난 건 절대 좀 하지 마세요. 암만 좋은 얘기 나와도 하지 않는 게 이 생존 전략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121선 기준으로 100% 이상 오른 종목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얼마나 그러면 저점에서 어떤 건 300%, 500%간 것도 있습니다. 그런 대상이 뭐냐 할 때 이런 것들입니다. 코스피 얘기해서 대우건설 4,000원짜리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뭐 여기다가 뭐 무슨 뭐 중동 거다 뭐 그다음에 저는 이게 가덕도 에너지가 상당히 중흥건설이 인수하면서 가덕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또 원자력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1월 2일 대비 800%나 올랐습니다. 이런 걸 왜 하세요? 그 다음에 OCI 홀딩스 250, 삼성전기, LS 일렉트로닉, 미래에셋증권, 삼성 SDI, DLENC, 효성 TL 이런 종목들 명단에서 다 제외. 다들 요새 좋아하고 이거 사야 됩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떠드는 종목이 됩니다. 이거 안 합니다. 오히려 이쪽에서 찾으시죠. 하이브, 카카오, 네. 삼성 에피스 홀딩스 아주 치 떨리는 것들 중심으로만 여기 딱 나오실 거예요. 저는 여기서 찾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종목들은 수익률을 얼마나 보고 계신 거예요? 수익률 안 보죠. 현금 갖고 있고 오히려 바닥에 잡아서 요게 20% 정도 에너지가 나오면 장 크게 안 빠져요. 그거의 측정형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게 측정형이 이제 인버스 곱을 100% 다 샀거든요. 요게 20, 30% 나오면 크게 안 변동성만 주는 그 시험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이브, 카카오, 에피스홀딩스, 삼바, HL만도 이런 것들 갖고 이게 이제 늪에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같은 호황장에 121선 밑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유하신 분들은 다 치떨리시는 분들이에요. 이제 그런 것밖에 오죽하면 이제 개별 종목 순환은 이제 마무리하시고 오죽하면 이거 떠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 관리 전략의 하나죠. 그러면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주도주 숏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걸 검증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5월, 6월 2달간. 그러면 내가 틀리라고 그러면
이건 MSCI 관찰 지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이나 그다음에 오라클이나 지금 테슬라가 제일 찌글찌글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날아가 주는 장이 나와야 돼요. 그거를 5월과 6월 달 검증하는 게 어떻겠나. 그럼 코스닥은 더합니다. 저는 이제 코스닥이 이번 연초에서 200% 올라간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테마로 간 것도 많아요. 실적이 뒷받침 안 되고 그냥 머니게임 스토리텔링으로 가갖고 이미 급등신 것들 많아서 제가 대한광통신 조심하십시오. 이제 민낯 나오면 큰일 납니다. 고점에서 토막 납니다. 계속 강조해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빛과전자, 우리로, 우리기술, 대한광통신 아주 IB투자는 어저께부터 하한가 만들면서 이제 공격 들어갔더라고요. 주성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은 야간에 후리마켓에서 팔아먹든지 그 시간외에서 팔아먹든지 그러면서 이런 패턴 어저께 보면 딱 두 가지를 하종가 만들더라고요. IB 이거는 스페이스 X로 급등시킨 종목 아닙니까? 이거는 주성 엔지니어링. 근데 뚜껑이가 어저께는 이게 내부자들이 팔아먹은 것 같습니다. 적자 나쁜 거 알고. 그러면 이런 그래프이 나왔고 빼면 올리고 빼면 올리고 빼면 올려서 전 121선 만날 때까지 안 하겠습니다. 이런 패턴이 잘못하면 6개월 가버려요. 이거 지금까지 된 게 흥구석이에요. 그렇게 급등했다가 지금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120까지 빠지면서 원위치 하려고 그래요. 네. 이제는 코스닥 종목들 중에 급등 종목들이 이런 패턴들이 나오나 이런 것들은 개인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매수했던 자산운용사나 부티크나 이런 쪽에서 이런 주성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21선을 만날 때까지는 하지 마라. 코스닥 종목들 200% 올라간 거 아까 그 이격이 100% 넘어간 거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는 게 앞으로는 그 생존 전략에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급등한 코스닥 종목들을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셨는데요.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내용들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월 달 들어오면 상반기 장세가 마무리가 되고 하반기 장세를 준비하는 호흡으로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라는 전략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지 좀 정리해 주십시오, 대표님. 그래서 주도주는 네. 보유하시면 어느 단가를 깨면 나는 팔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기준을 명확히 가지고 가자. 예. 그게 아까 제가 이평선은 5일선입니다. 네. 강세장은 5일을 타고 가거든요. 근데 이게 5일을 깼다는 얘기는 중심이 때렸다는 얘기거나 그걸 하루 만에 깨면 이거 위험한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부터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4월 8일 날 건설주 다 때리라고 했어요. 그때 진짜 건설주로 다 호황이면서 난리를 쳤던 때거든요. 네. 그런데 한번 보세요. 현대건설이 4월 8일 날 19만 8천 원 고점 지고 지금 어떤 느낌 듭니까? 좀 쉬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대표님? 이거 쉬운 거예요. 네. 그러면 얘가 이제 21선까지 오니까 올라야죠. 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얘가 21선을 깨갖고 121선과 요게 간격 줄어들면서 빠지면 이거는 문제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갈자리 들어왔거든요. 그 다음에 DLENC 제가 10만 원대 무조건 때리라고 그랬죠. 올라는 가요. 근데 돈이 묶여요. 이때 이거 팔아갖고 철강주나 양자 컴퓨팅이나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이나 다른 테마주 했으면 어떤 거는 50에서 더블이 요 기간 동안 가버리거든요. 급하게 갑니다. 요새 종목장은. 그런데 얘는 안 빠져요. 돈만 묶여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희망 고문이라고요. 이게 마치 삼성전자 20만 닉스 위에 SK하이닉스 120만 닉스 위에서 나 희망 고문 시키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대가 있어요. LG전자 13만 원. 그 다음에 조선주도 제가 요번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때려라. 심지어는 조선주도 삼성중업 때려라. 왜? 이 선을 뚫고 갈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서 소울 조선주도 다 때려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선부터는 하지 마. 그러면 4월 8일부터 뭐 하셨어야 되냐면 이거 하셨어야 됩니다. 그 4월 8일부터 4월 요거에 27일까지만 더 하나엔진, OCI 홀딩스, LS 일렉트로닉, HD 현대마린솔루션, 전기, LG노텍 이런 것들이 코스피 200이 30에서 80% 나갔습니다. DLENC 옆으로 기고 쉴 동안. 그러면 이 기간 동안 건설주에 생각보다 더 올라간 게 뭐냐? 딱 하나 있습니다.
대우건설. 대우건설은 요때가 4월 8일이 22,000원인데 이거를 더 올렸어요. 거의 40~50%를. 그러니까 여기에 현혹된 거예요. 그래서 전번 시간에 스타 하나 만들어 놓고 주변을 때리는 것 같다. 같은 섹터 내에서 돌아가면서 이게 팔아먹을 때 쓰는 수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스타 만드는 걸 조심하세요. 제가 DB하이텍 전력용 반도체를 4만 원대 노래 불러갖고 10만 원대 다 때리라 했더니 이게 15만 원을 갔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 놓고 생각보다 그러면 전력용 반도체가 이게 다 어떤 면에서는 범용 반도체로 중국도 만들 수 있는 반도체,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이런 것들이 흥분해서 올랐거든요. 이게 이제 뭐 제주 반도체니 어보 반도체니 뭐 이러한 순환을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그럼 논리는 뭐냐? 이런 것들이 깨고 올랐다가 만약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지를 못하면 이거는 변동성이 갖다 이어서 토막이 될 수 있습니다. 반토막이. 그러니까 요새 그런 패턴들이 막 소부장도 막 나와요. 그러니까 소부장주에서도 지금 저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도 끝난 것 같고 피지컬 AI 요 정도 로봇에 좀 입히는 네. 그쪽이 한번 남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요번에 4월 8일 대우 건설주 팔아갖고 이동한 게 다 조선이나 전력설비나 에너지 저장장치나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마무리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쪽도 마무리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매매하지 말라는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짱돌 패턴이라고 설명을 하셨던 급등 종목이 장대 음봉을 그리면 한 달 정도 매매를 하지 말라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까요? 그게 요새 프리마켓에서 자주 나와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거래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낸 의지를 갖고 있는 주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거는 올라가면 때리고 하면서 추세를 만들어서 자기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될 때까지 때려요. 첫 번째. 네. 그럼 그런 매매를 왜 내냐? 주도주 재편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매매 종목들이 많아지면 요새 주도주에서 그런 패턴들이 많이 나와요. 삼성전기, 그 다음에 삼성 SDI, 심지어는 삼성전자, 오늘은 넥스트리 나왔고 이제 개수들이 거의 20~30개씩 막 나와요. 그것도 프리마켓에서 작업을 하거든요. 네. 이게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을 만든 단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기 때문에 야간 시장이 공격당할 것 같다. 얘네들이 공격하면 주간에 안 한다. 야간에 할 것 같다라고 해서 오늘 야간 시장을 항상 체크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아랍에밀리트가 산유국 중에 하나잖아요. 이 오펙 플러스를 내달 1일부터 탈퇴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증산을 선언했는데 이게 이제 대표님께서는 복잡계로 시장을 훑으시니까 어떤 흐름을 예상하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이제는 이란 무시하자. 호르무즈의 단어를 무시하자. 네. 중동이 재편될 것 같다. 그런데 생각나는 거는 페트로달러도 망가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네. 이게 아랍에미레이트가 오페크를 탈퇴했다는 거는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가 이번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통화 미국한테 달러 줘 한 거예요. 경제 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근데 이게 사우디하고의 균열, 그 중동 시스템이 분열의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사우디는 이 지도를 보시면 그래 호르무즈 해패 나는 석유가 내갖고 홍해로 가면 돼. 그런데 아랍에미리트는 안 돼요. 국가 대서 여기서 이제 후자리아만으로 했는데 여기도 뭔가 통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배 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아랍에미레이트예요. 그러면 여기서 딱 느끼는 게 이제는 중동이 앞으로 재편이 되겠구나. 사우디 중심에서 각자 도생으로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페트로 달러로 결제되지 않습니까? 네. 각자 도생되는 나라 중에 지금 이게 미국이 제일 좋아하는 상태로 아랍에미레이트는 미국에 의해서 뭔가 심지어는 마크 교섭이 있었어서 이런 걸 결정했을 거다. 그럼 사우디는 어떻게 할 거냐? 사우디가 이제 열받아갖고 페트로 갖다 해서 다른 비트코인이나
다른 걸로 결제도 허용해주고 그러면 이게 또 골 때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는 저는 이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란 이걸 잊어버리라고 한 거는 이 중심이 저는 이제는 이란은 끝났다고 봅니다. 이란은 끝났다고 보는 게 이제 봉쇄 안 풀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 분열에 목줄기 전략을 계속 1년 내내 할 것 같고 여기로 이동할 것 같아요. 말라케요. 갑자기 뚱딴지 같이 여기도 가장 중요한 중국의 유통망의 목숨줄입니다. 여기가 이제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 여기도 그러면 아니 호르무즈 해협 통행서 받으면 말레이시아하고 이쪽 인도네시아도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미국이 또 부추길 거예요. 중국 요거 딱 막으면 난리 나거든요. 그럼 여기 막으면 간단히 예를 들어서 남중국해가 시끄러워요. 이게 복잡계로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란 잊어버리고 트럼프의 전략이 남중국해. 그런데 여기 보면 미국, 필리핀, 남중국해에서 중국 겨냥 계속 훈련을 해요. 그러면 이래서 조선주 따때리라고 그런 겁니다. 이게 연결이 되세요? 조선주 왜 때려? 조선주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대표님? 수주를 안 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우리에게 먼저 돈을 끊어갖고 그린란드나 이걸 먼저 개발시키고 미국산 사게 만들고 요거는 우리 언론에서 다루지를 않는데 이게 우리 그 언론의 또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조선주나 소울 ETF를 다 때리라고 한 게 이 언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은 조선 관련해서 추천하셨던 이제 강조하셨던 내용들을 모두 매도 전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일단 매도할래요. 삼성중공업도. 삼성중공업 매도했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SNCC도 매도하라고 그랬고 엔진자도 다 매도하라고 그랬어요. 이유는 얘네들 수주 안 준다. 수주 안 줘요. 아니 뭘 보고 그렇게 자신 있게 수주 안 준다고 그러냐. 이 뉴스를 우리 언론에서 다루질 않더라고요. 이게 펜타곤이 그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어요. 이거는 뭐 그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이 허용했으니까 이런 내용이 났는데 갖다 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한테 군함 잠수함을 수주 그러니까 갖다 해서 자국에서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해외에서도 생산하게끔 할 수 있는 타당성 검사를 의뢰한 거예요. 네. 근데 이 기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1년 동안이에요. 2027년 말까지 2.7조 들어갔고 타당성 조사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목숨 그거 바라만 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미끼로 갖다 예를 들어서 남중국해 문제 됐을 때 군함 파견시킬 것 같아요. 수주는 안 주고. 그리고 5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 돈이 200억 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거 끌고 가갖고 그린란드나 개발하게끔 하고. 그래서 미국향의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근데 수주 주는 게만 꽂혀야 되는데 얘는 안 줄 것 같아요. 이 타당성 조사가 나와야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28년에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시간 차이가 나오죠. 그래서 얘를 다 때려 그런 겁니다. 소울 조선. 그래갖고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다른 것들은 다 직전 고점까지 왔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작년 11월도 뚫고요. 그런데 하나오션만 못 들어요. 이거는 교환사채는 이게 연결된 시작과 뭘 담보로 자금 조달 이런 게 하면 차익거래가 나와서 고점 못 돌파합니다. 그래서 이 엔진 조선주를 일단 다 때렸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 날 네. 시진핑하고의 빅데이터 이제는 싸움을 중국하고 걸 것 같아요. 지금 이란 막았잖아요. 말라카 해협이라든지 대만 그럼 일본은 가요. 일본은 가게 돼 있습니다. 왜 가게 돼 있냐면 군사 무장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현 일본 정부가. 그래갖고 요때다 하고 군국주의 일본으로 가려고 지금 그 일본 정부는 그러면 웬떡이라 솔선수범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니네들 우리 나 안 도와줬어. 그럼 뭐 이렇게 해서 계속. 그러면 이때 뭔가 딴지를 걸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15일 날 이런 단어들이 안 나와야 돼요. 남중국 갈등이라든지 hit돌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로들 그 트럼프가 탁구하면서 뭔가 서로 보이지 않게 타협해갖고 서로 윈윈하겠다라는 분위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단어가 안 나오고 이제는 전선이 남중국해로 왔어. 그래서 우리가 이란 떠들듯이 노상 뉴스에 남중국해를 떠들게 돼요. 뭐 군함이 파견됐다든지 비행기가 떴다든지 군사훈련이 됐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가는 끈덕끈덕하게 올라가고. 그래서 만약에 이 오페크 이게 탈퇴하면 유가는 급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엑슨모빌하고 델타항공을 딱 봤어요. 네. 델타항공이 급등했는데 올라질 않아요. 그럼 엑슨모빌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올라요. 유가도 안 빠져요. 장기적으로 빠지겠지만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오페크 탈퇴가 중동 재편의 싸움의 전선이 중동에서 이제는 우리 남중국해로 오는 하나의 신호가 아닌가. 그러면 제가 그래서 건설주도 왜 팔아 그러면 중동 수주 기대하지 마십시오. 얘네들이 수주하려고 그러면 이게 잘 풀려갖고 돈은 없더라도 원유로 상쇄해버리면 되잖아요. 이것도 못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통세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주 에너지가 잘 안 나오고 미국이 허용도 안 해줄 것 같고. 그러니까 요 전선이 저는 오페크 딱 하면서 이거 누군가 거의 싱크탱크가 이 전략을 쓴 것 같아요. 미국에. 그래서 전선이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남중국해로 이동하겠구나. 그래서 오페크 탈퇴가 저는 반갑지만 않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는 없는 거예요, 대표님? 투자 아이디어는 그래갖고 네. 다시 현금 3, 40% 만들자. 그리고 5월, 6월을 검증해 보자. 네. 그리고 종목 순환도 이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오죽하면 이제 역발상 전략만 하자. 역발상 전략에 완전히 그 바닥권에 있는 것들이 물 들어오면 갑자기 20, 30% 치어 오르는 파동이 막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만 트레이딩해서 단타하자. 이거는 지수를 건드린 게임이 아니거든요. 그런 전략만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제 코스닥 바이오 대응 전략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앞서서 코스닥 시장이 더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바이오는 5월에서 6월 달 실적 확인을 일단 해야 하는 겁니까, 대표님? 당연히 해야죠. 요새 제가 코스닥 ETF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이 코스닥의 그 구성 성분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스닥에 가려면 1, 2, 3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1, 2, 3이? 네. 그런데 1등이 가려고 그러면 여기 딱 보시면 에코프로 BM이 가야 돼요. 알테오젠 이런 것들이 가져야 되는데 뭔가 그리고 이제 제가 ABL 바이오 그 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이런 것들 실적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는데 요새 노이즈가 많잖아요. 진짜 툭하면 뭐 짱돌 나오기도 최근에는 AL 바이오가 급락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알테오젠 외에는 여기서는 하고 싶은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2차 전지 그러면 1, 2등이라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테슬라가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서 코스닥은 제가 시가상위 종목들은 글쎄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5, 6월 다 지날래요. 5월 말이나 6월 달 되면 이제 민낯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테마로 급등한 것들 짱돌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에서는 저는 점점 할 게 안 보여요. 그냥 지금 그나마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철강주들이 단기 급등했다가 급락할 때 눌림목 이제 그린란드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틈새 전략 순환 이런 것들만 권하겠습니다. 대표님, 코스닥 액티브 ETF가 나왔을 때는 종목별로 좀 종목장이 기대된다라는 말씀도 하셨었는데 그 기대는 이제 좀 저무는 걸까요? 그것도 이제 한 바퀴 다 돈 것 같아요. 양자에 먹었지. 그 다음에 또 요새 이제 철강주 했지. 그나마 좀 남은 게 피지컬 AI나 스테이블 코인 정도 남았나? 이제는 잘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종목장도 그 2차 전지에 다들 어마무시하게 한 번씩 다 했다고 봅니다. 최근에 뭐 DS한석이나 피랩텍스나 뭐 종목들 2차 전지들 보시면 삼성전기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해놓고 돌려가면서 다 한 번씩 했다고 보거든요. 유리기판도 했고 전력 저장 장치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는 코스닥 종목들이 잘 안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포스코 그룹이죠. 포스코 그룹 ETF를 100% 매도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포스코 그룹주가 굉장히 좀 흐름이 좋았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제 흐름을 좀 바꾸시는 겁니까? 좀 바꿉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상대 수익률 게임이죠. 간단히 해서 1등이 간단히 포스코 홀딩스 아닙니까? 네. 우리가 포스코 홀딩스 노래 불렀던 때가 32만 원, 33만 원입니다. 오늘 딱 보면 47만 원이에요. 이 무거운 게. 요새는 얘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대요. 리튬 갈 때 뭐 아르헨티나 호수.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뭐 2차 전지 전기차 뭐 이렇게 가고 그러면 또 철강주로도 가기도 하고. 현대로템하고 비슷해. 어떤 때는 수소에 붙었다가 방산에 붙었다가. 근데 25만 원에 현대로템을 왜 해요? 이 논리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이 보시면 여기서 9천 원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상대 수익률로 보면 이제는 별로 매력이 없다. 그러면 저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40만 원을 깨매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선 다시 단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굳이 남았다고 하면 현대제철이에요. 현대제철. 이게 이제 수소 이게 이제 간단히 해서 수소 에너지 원전보다 수소 에너지로 뭔가 두산 피어셀이라든지 현대제철이라든지 이걸 수소를 간단히 해서 테마로 스토리텔링으로 팔아먹을 수 있는 장이 그나마 남은 게 뭐냐 새만금 때문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미국보다 저는 새만금. 그래서 일진그룹의 일진다이, 일진아이솔루스, 풍국주정, 현대제철은 눌림목대 다시 이런 것들이 수소가 좀 남은 것 같고요. 이거는 선거와 연결된 정책 테마주죠. 그리고 철강주도 부산 지역 철강주가 아직도 많이 못 갔어요. 대한제강이라든지. 넥스트는 이제 오늘 짱또 패턴 나왔거든요. 그래서 동국제강하고 하지마. 철강주도 상대 수익률을 게임을 좀 조절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AC 포스코 ETF는 저는 현금화 해갖고 한 8,000원 초입이나 8,000원 게임을 할래요. 그러니까 그 가격대로 확인하는데도 한 2달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시간이 5월달과 6월달. 아까 5월 15일, 6월 15일. 5월 15일에 포스코 ETF, 6월 15일에 포스코 ETF 봐갖고 8,100원에서 7,700원이면 그때 사겠습니다. 그때 안 오면 이거 뭐 5% 10% 먹으려고 그거 하겠어요. 이제 안 할래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 포스코 관련 ETF 그룹주 100% 매도 전략을 수립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수소 관련한 종목들은 좀 예전부터 눈여겨보고 계시잖아요. 최근에 미국에 상장된 이 블룸 에너지의 주가도 좀 흐름이 괜찮다 싶던데 관련해서 해주실 조언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오늘은 장에서 다 블룸 에너지 팔아먹더라고요. 네. 오늘 그 한선 엔지니어링도 블룸 그 밸류체인이다. 그다음에 두산 피어셀이라든지 범한 피어셀. 근데 단기적은 다 매도입니다. 저는 이런 뉴스가 나오고 네. 할 때는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매매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바닥 선수들한테 당하시는 매매가 뉴스 때 사시는 거예요. 블룸 에너지 해갖고 오늘 막 따라가시는 분들이 저는 오늘 따라가갖고 수익률 게임이 그렇게 크게 나올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얘기 안 할 때 갑자기 고점에서 한 20, 30% 빠질 때 아니면 급등했다가 120에서 눌림목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풍국주정이라든지 일진아이솔루스라든지 수소에서 아직까지 못 올라간 것들이 있거든요. 네. 중소형주. 그 키 맞추기라든지 그런 것들이나 권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온 게 있는데 못 찾겠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진짜
여러 가지 종목들이 한 번씩 이제 회전을 하면서 정말 많이 상승을 했는데 왜 이렇게 내가 가진 종목 중에 안 올라가는 게 있냐 하시면서 언급되는 종목들이 앞서서 보여주셨던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을 얼마나 보세요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크게 보지 않는다는 말씀은 주셨었거든요. 한 20% 이제 그거 팔아갖고 딴 데 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때가 들어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122격에서 마이너스 난 종목만 찾았어요. 1등부터 40등에. 네. 딱 4개 나옵니다. 그 귀신같이 이게 딱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게 마이너스 11이 이 121에서 마이너스 11% 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122격으로 네. 100% 이상 가는 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죠. 정반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치 떨리겠어요. 이게 190만 원에 팔으라 했던 게 안 파신 분이 지금 150, 140 들어왔거든요. 팔지 마세요. 노조 문제가 계속 마이너스로 작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닥을 확인해 주는 재료라고 생각하세요. 오히려 이제는 수급이 저는 근데 바이오로직스보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에피살래요. 에피스홀딩스. 예. 그리고 여기 밑에 보세요. 네이버가 마이너스 10, 한국전력이 마이너스 9, 카카오가 마이너스 13. 딱 4개만 14%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갖고 계신 분은 그 몸에서 살이 나오실 거야. 도 닦으시고 그냥 득도하셨을 겁니다. 이미 득도하셨으면 그대로 냅두세요. 득도한 상태에서 이제 뭔가 여기서 뭘 움직여갖고 하시면 완전히 두통수 나갖고 내가 왜 오히려 딴 거 고땅한 거 받아주는 수요 그 처로 내 돈이 들어갑니다. 네. 지금까지 기다리셨던 분들이 매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딴 거 급등하신 분 이거 사주십시오. 오히려 편하게 이거 사시면 장이 여기서 뭐 갖다 얘기해서 3월 18일에서 고점 우량주가 10에서 20% 부러지더라도 반대로 깎으로 올라갈 겁니다. 어떤 매크로 이슈로 지수 자체가 흔들리더라도 괜찮은 종목들. 왜냐하면 전체 이 시장에서 아까 ETF를 팔았거나 뭔가 부티게 파는 애들이 장을 다 죽이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뭔가 선도주를 또 하나 만들 거예요. 요새 시장 제가 조사 분위기가 요쪽을 건드리는 이제 선수 스마트 투자자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더라. 급등주 팔아갖고 네이버만 모으는 팀들이 있어요. 삼성 바이오 에피. 그러면 그거를 하시는 게 나아요. 네. 그러면 이걸 언제 급등하냐? 분명히 호재 뉴스가 터질 때 파십시오. 또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이제 그 마이너스 제로가 플러스로 바뀌는 것들을 한 3개월은 보세요. 6월달, 7월달에 나오나. 코스피에서는 딱 4개입니다. 딱 4개. 네. 4개만, 4달러 누가 광고 왔지? 4개만 보세요. 이제 저는 이것만 권하겠습니다. 이것만. 그리고 그동안 주도했던 거는 현금 만들어 놓고 갑자기 뭔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우리 3월 말에 급등하면서 뭐 생각지도 않았던 급등파동 나오듯이 생각지도 않았던 뭔가 트리거가 나올 때 그때 그게 무슨 원인인가 보시고 저는 이게 중국 같아요. 이게 5월 15일 날 나올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때쯤 되면 아마 케빈 워시가 등장할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게 그래서 제가 좀 빠른 감이 있지만 5월 달에 1월 달부터는 그 6개월 장을 일단 마무리를 좀 하시죠. 지금 제가 주로 많이 조사하는 쪽에는 벌써 그런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자유권을 안 줘요. 갖다 해서 조금만 펀드에 조금만 매니저들한테 이제 자유권을 안 줘요. 네. 그래서 액티브하게 못 해요. 그거를 회수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느낌들이 이제 그 CIO 중에서 굵직굵직한 쪽에서 좀 흔적이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5월 달에 좀 검증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오늘 분위기 좋고 장 좋은데 갑자기 초친 얘기만 해갖고 죄송한데 네. 제가 꼭 파생해서 하면 이게 미리 그 음지들이거든요. 이게 그 앞에 안 보이고 뒤에 이런 것들은 뒤에서 속닥속닥하면서 설계해요.
여러분들한테 다 뒤통수 때린 다음에 설명. 그러면 어널리스트나 이쪽에 보면 나중에 설명하게 되지. 그러니까 이런 징후를 사전에 다 파악하는 게 저는 옵션 시장 같거든요. 요새 파생 시장에서 이상해요. 이게 정상적인 아닌 매매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올라가는데 왜 푸드에서 3배, 4배짜리가 나와? 이런 게 자꾸 의미를 자꾸 두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